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리 몸속에 숨어있는 위험한 지방, 바로 내장 지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살을 빼려고 할 때 겉으로 보이는 뱃살만 신경 쓰시는데요. 사실 정말 위험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 내장 지방이에요. 제가 지난 20년간 건강 관련 일을 하면서 만난 수많은 분들 중에 겉보기엔 날씬해 보이는데 건강검진 결과는 좋지 않은 경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내장 지방이란 우리 배 속 깊은 곳에서 간이나 췌장 같은 중요한 장기들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지방을 말해요. 이 지방은 겉에서 만져지지도 않고 눈으로 볼 수도 없죠. 하지만 이놈이 바로 당뇨병과 지방간, 심장질환 같은 무서운 병들의 주범이 됩니다. 국내 한 대학병원에서 40대 이상 성인 5,000명을 대상으로 1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가 있어요. 내장 지방이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당뇨병 발병률이 3배나 높았고 심근경색 위험도 2.5배나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수치죠. 그런데 여기서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내장 지방은 피하 지방보다 생활습관 변화에 훨씬 빠르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즉, 올바른 방법을 알고 실천하면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줄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아는 한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내장 지방은 마치 은행의 당일 입출금 계좌 같다고 하더라고요. 잘못된 습관으로 금방 쌓이지만 좋은 습관으로 금방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거죠. 반면 피하 지방은 정기 적금 같아서 쌓이는 것도 빠지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해요. 그럼 내장 지방이 많은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장 정확한 방법은 병원에서 폭부 전사나 단층 촬영을 찍는 건데 이건 비용도 많이 들고 번거롭죠. 간단한 방법으로는 허리 둘레를 재보는 거예요. 남성은 90cm, 여성은 85cm가 넘으면 내장 지방이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배꼽 위 부분을 손으로 꼬집어 보는 거예요. 만약 살이 많이 잡히면 피하 지방이 많은 거고 잘 잡히지 않으면서 배가 딱딱하게 나와 있다면 내장 지방이 많은 상태일 가능성이 높아요. 내장 지방이 위험한 이유는 단순히 공간을 차지하는 것 때문만이 아닙니다. 이 지방 세포들이 각종 염증 물질과 호르몬을 분비해서 우리 몸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거든요. 특히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당뇨병을 유발하고 혈관에 염증을 일으켜 동맥경화를 촉진시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제가 알려드릴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시면 분명히 건강한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내장 지방을 늘리는 첫 번째 나쁜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단 음료를 자주 마시는 습관이에요. 요즘 편의점이나 카페에 가면 정말 달콤하고 맛있는 음료들이 넘쳐나죠. 탄산음료, 달콤한 아이스티, 프라푸치노 같은 음료들 말이에요. 이런 음료들이 바로 내장 지방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서 6년간 성인 1,000명을 관찰한 결과 매일 단 음료를 한 캔씩 마신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내장 지방이 평균 27%나 더 많이 쌓였다고 해요. 정말 놀라운 수치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단 음료의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 액체 상태의 설탕은 우리 몸에 너무 빠르게 흡수됩니다. 고체 음식을 먹을 때는 씹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고 위에서도 천천히 소화되는데 액체는 그런 과정 없이 바로 장으로 넘어가 버려요. 둘째, 포만감이 거의 없어요. 콜라 한 캔에는 각설탕 10개 정도의 당분이 들어있는데 만약 각설탕 10개를 그냥 먹으라고 하면 아마 다 못 먹을 거예요. 너무 달아서 말이죠. 하지만 음료로 마시면 쉽게 들이킬 수 있고 마신 후에도 별로 배가 부르지 않아서 밥까지 다 먹게 되거든요. 셋째, 과당이 많이 들어있다는 점이에요. 설탕의 절반은 과당인데 이 과당은 포도당과 달리 바로 간으로 가서 지방으로 바뀝니다. 특히 내장 지방으로 쌓이기 쉬워요. 제가 만난 한 60대 남성분은 매일 오후에 달콤한 커피 음료를 마시는 습관이 있었어요. 겉보기엔 그리 뚱뚱해 보이지 않았는데 건강검진에서 지방간 진단을 받으셨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음료 끊기를 권했고 3개월 후 재검사에서 지방간 수치가 현저히 개선됐다고 해요. 그럼 대신 뭘 마셔야 할까요? 가장 좋은 건 물이에요. 하루에 8잔 정도, 약 2리터 정도 마시는 게 좋습니다. 물이 싫다면 무가당 녹차나 보리차도 좋아요. 특히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 성분은 지방 분해를 도와준다고 해요. 탄산이 그립다면 탄산수에 레몬이나 라임을 조금 넣어서 마셔보세요. 상큼하면서도 칼로리는 거의 없거든요. 과일 주스도 100% 천연 과일 주스라고 해도 당분이 많으니까 가끔씩만 마시는 게 좋습니다. 커피를 마실 때도 설탕이나 시럽 대신 우유나 두유를 조금 넣어서 마시는 게 좋아요. 처음엔 밍밍할 수 있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면 적응이 돼요. 한 가지 팁을 더 드리면 음료를 살 때 성분표를 꼭 확인해 보세요. 당류 함량이 제로인 것들을 선택하시고 인공감미료가 들어간 것도 가끔씩만 드시는 게 좋아요. 인공감미료도 우리 몸의 인슐린 반응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음료 습관을 바꾸는 건 처음엔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2주 정도만 참고 계시면 달콤한 음료가 오히려 너무 달게 느껴질 거예요. 우리 미각은 생각보다 빨리 적응하거든요.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습관은 스트레스를 그대로 방치하는 생활이에요.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와 뱃살의 연관성을 잘 모르시는데 사실 이 둘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이 호르몬은 원래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 나오는 건데 문제는 현대인들은 만성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코르티솔이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된다는 거예요. 코르티솔이 많이 나오면 몸은 에너지를 저장하려고 해요. 특히 배 주변, 그것도 내장 지방으로 저장하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또한 식욕을 증가시켜서 더 많이 먹게 만들고 특히 단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을 찾게 만들어요. 스웨덴의 한 연구에서 직장 스트레스가 높은 사람들을 10년간 추적 관찰했더니 스트레스가 낮은 사람들에 비해 내장 지방이 평균 20%나 더 많았다고 해요. 같은 양을 먹어도 스트레스 때문에 더 많은 지방이 쌓인다는 뜻이죠. 제가 상담했던 한 50대 여성분은 남편 간병과 자녀 걱정으로 스트레스가 심했어요. 식사량은 오히려 줄었는데 배만 계속 나오더라는 거예요. 스트레스성 폭부 비만의 전형적인 사례였죠. 그럼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완전히 스트레스가 없는 삶은 불가능하지만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첫 번째로 권해드리고 싶은 건 규칙적인 운동이에요. 운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기분을 좋게 하는 호르몬인 엔도르핀을 분비시켜요. 격렬한 운동을 할 필요는 없고 매일 30분 정도 빠르게 걷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 깊은 호흡이에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호흡이 얕아지는데 의식적으로 깊게 호흡하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돼서 몸이 이완됩니다. 4초 동안 들이쉬고 4초 동안 참고 8초 동안 내쉬는 호흡법을 하루에 몇 번씩 해보세요. 세 번째는 충분한 수면이에요. 잠이 부족하면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져요. 하루에 최소 7시간은 자야 하고 가능하면 밤 11시 전에 잠자리에 드시는 게 좋아요. 네 번째는 취미 활동이에요. 음악 듣기, 독서, 원예, 그림 그리기 등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으시는 게 중요해요. 특히 손을 사용하는 활동들은 스트레스 해소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다섯 번째는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가족이나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고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과 감정을 나누세요. 여섯 번째는 명상이나 요가 같은 마음 수련이에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꾸준히 하시면 스트레스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앱으로도 쉽게 배울 수 있어요. 스트레스 관리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조금씩이라도 실천하시면 분명히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내장 지방도 자연스럽게 감소하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도 개선돼요. 세 번째와 네 번째 위험한 습관에 대해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흡연과 수면 부족이에요. 먼저 흡연부터 살펴보죠. 많은 분들이 담배를 피우면 살이 빠진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반만 맞는 얘기예요.
겉으로 보이는 체중은 줄어들 수 있지만 내장 지방은 오히려 늘어날 수 있거든요. 니코틴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를 증가시켜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코르티솔은 내장 지방 축적의 주범이죠. 또한 흡연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서 당뇨병 위험도 증가시킵니다. 더 무서운 건 겉보기엔 날씬해 보이는 흡연자들이 내장 지방은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를 마른 비만이라고 하는데 건강에는 더욱 위험한 상태입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내장 지방이 쌓여서 각종 질병의 위험에 노출되는 거죠. 네덜란드에서 실시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같은 체질 양지수를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내장 지방이 평균 15% 더 많았다고 해요. 체중은 같은데 내장 지방만 더 많다는 뜻이에요. 금연은 내장 지방 관리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금연 후 처음 몇 주 동안은 체중이 약간 늘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장 지방은 감소하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는 크게 개선되어 이제 수면 부족의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소홀히 하는 건강 습관 중 하나가 바로 충분한 수면이에요. 밤늦게 스마트폰을 보거나 야근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잠이 부족해지죠. 수면 부족이 내장 지방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심각해요. 잠이 부족하면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 균형이 무너집니다.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그렐린 호르몬은 늘어나고 포만감을 주는 렙틴 호르몬은 줄어들어요. 시카고 대학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 4시간만 잔 사람들은 8시간 잔 사람들보다 그렐린 호르몬이 28% 높고 렙틴 호르몬은 18% 낮았다고 해요. 결국 더 많이 먹게 되고 특히 밤늦게 군것질을 하게 되는 거죠. 또한 수면 부족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도 증가시켜요. 잠이 부족한 상태 자체가 우리 몸에게는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수면 부족인 사람들은 내장 지방이 더 많이 쌓이게 됩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40대 직장인은 매일 새벽 2시에 자고 6시에 일어나는 생활을 반복했어요. 4시간밖에 못 자는 거죠. 점심때마다 졸려서 단 음료나 과자를 찾게 되고 저녁에도 야식을 자주 먹었대요. 당연히 내장 지방이 많이 쌓였고 건강검진에서 여러 이상 소견을 받았죠. 좋은 수면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해요. 첫째,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세요. 주말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둘째,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화면을 보지 마세요. 블루라이트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거든요. 셋째, 침실은 어둡고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온도는 18도에서 22도 사이가 적당해요. 너무 따뜻하면 깊은 잠에 들기 어려워요. 넷째, 저녁 늦게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하세요. 커피나 녹차는 오후 2시 이후로는 마시지 않는 게 좋아요. 다섯째, 잠자리에서는 잠만 자세요. 침대에서 책을 읽거나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요. 마지막으로 내장 지방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좋은 습관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쁜 습관을 버리는 것만큼이나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첫 번째는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거예요. 많은 시니어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고기를 적게 드시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좋지 않아요. 단백질은 우리 몸의 근육을 유지하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 주거든요. 단백질이 내장 지방 감소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예요. 첫째, 단백질은 다른 영양소에 비해 포만감이 오래 지속돼요. 탄수화물이나 지방은 몇 시간 후면 다시 배가 고픈데 단백질은 4시간에서 6시간까지도 포만감을 유지시켜줍니다. 둘째, 단백질을 소화하고 흡수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이를 음식의 열 효과라고 하는데 단백질은 섭취한 칼로리의 20%에서 30%를 소화 과정에서 소모합니다. 탄수화물은 5%에서 10%, 지방은 0%에서 3% 정도인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죠.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 양은 체중 1kg당 1g에서 1.2g 정도예요.
60kg이면 하루에 60g에서 72g의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닭가슴살 100g에는 약 23g의 단백질이 들어있으니까 참고하세요. 좋은 단백질 공급원으로는 닭고기, 생선, 달걀, 두부, 콩, 그릭 요거트 등이 있어요. 매 끼니마다 손바닥 크기 정도의 단백질 식품을 드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식이섬유를 늘리는 거예요.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높여서 과식을 방지하고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해서 인슐린 분비를 안정화시켜요. 하버드 의대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식이섬유 섭취량을 하루 10g 늘린 사람들은 5년 후 내장 지방이 평균 3.7% 감소했다고 해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죠. 좋은 식이섬유 공급원으로는 귀리, 현미, 콩류, 사과, 배, 브로콜리, 양배추 등이 있어요. 하루에 25g에서 35g 정도 섭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세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이에요. 내장 지방을 줄이는데 가장 효과적인 운동은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함께 하는 거예요. 유산소 운동으로는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이 좋아요. 주 5일 하루 30분 이상 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처음에는 주 3일 15분부터 시작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거거든요. 근력 운동은 근육량을 유지하고 늘리는 데 도움이 돼요. 근육이 많을수록 기초 대사율이 높아져서 가만히 있어도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게 됩니다. 주 2회에서 3회 정도 큰 근육 그룹을 중심으로 운동하세요. 네 번째는 간헐적 단식이에요. 최근에 많은 연구에서 효과가 입증된 방법인데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만 음식을 먹고 나머지 시간은 금식하는 거예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16시간 금식, 8시간 식사법이에요. 예를 들어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만 음식을 먹고 나머지 16시간은 물이나 무가당 차만 마시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인슐린 분비가 안정화되고 지방 연소가 촉진돼요. 다섯 번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예요. 물을 충분히 마시면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포만감도 느낄 수 있어요. 또한 간의 해독 기능을 도와서 지방 대사에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꾸준함이 가장 중요해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실천하세요. 한 번에 모든 걸 바꾸려고 하면 금방 포기하게 돼요. 한 가지씩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바꿔나가시면 분명히 건강한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내장 지방 관리는 단순히 외모를 위한 게 아니라 건강한 노후를 위한 투자예요.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